국가하천 지정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하천 관리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7곳이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했습니다. 그동안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던 사립유치원의 입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동물원이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등 영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국가 하천 지정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관리뿐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들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작년 말 국가하천 승격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하천은 원주천과 평창강, 홍천강, 한강 상류 등 도내 4곳입니다. 총 길이는 349km, 면적은 8,25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 하천 관리를 강원도와 5개 시군이 나눠 진행하다 보니 종합적인 관리나 규모 있는 정비 사업은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할 때 그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되면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관리 업무를 국가가 총괄해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하천 관리는 물론 재해 예방과 주변 환경 개선 사업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정비 사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1,700억 원 규모의 원주천 정지뜰 재해 예방 사업을 포함해 평창군의 평창강 주변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등도 국비로 추진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이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비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산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하천 지정을 최종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일부가 시설 사용료를 자진해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원주의 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입니다.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즉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시설 사용료를 한 해 동안 4천만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감사 뒤 이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 설비를 교육 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에 지적돼도 내지 않던 시설 이용료를 감사를 하기도 전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올 들어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유치원은 강원 도내에서만 7곳, 금액은 4억 3천만 원을 넘습니다. 자진 반환은 2013년 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보여줬었던 교육당국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상식에 대한 저항과는 다르게 이제 스스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 이후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던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월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동물원이 문을 열었고 원주에도 애견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채소를 집어 울타리 안으로 넣자 복슬복슬 털옷을 입은 양떼가 몰려듭니다. 새끼 햄스터들은 작은 손바닥 위에 올라타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귀엽고 굴만도 파서 귀여워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슴도치와 사막 여우, 스컹크 같은 동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오니까 여러 동물이 많아가지고 신기하고 보기 좋네요. 영월의 문을 연 이 동물원은 다른 동물원과 달리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과 산책이 가능하고 캠핑장과 수영장, 놀이기구도 갖춰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휴식에 중점을 뒀습니다. 인근 태양광 단지와 연계한 농촌관광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가 동물원을 설립하고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을 분양받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요즘 이제 뭐 애완동물하고 많이 이제 힐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애견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국토부와 협의를 끝내고 흥안면 일대 4,000제곱미터 부지에 올해 안에 애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등 영서 지역에 내일 오전을 기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는 작년보다 13일이 빠른 건데요. 이때 이른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한낮에 따가운 햇볕이 거리를 내리쬐입니다. 선글라스에 짧은 옷차림은 물론이고 양산을 쓴 모습도 눈에 띕니다. 차가운 음료와 함께 더위를 달래고 나무 아래 그늘은 뙤약볕을 피하는 명당이 됐습니다. 아직 5월인데 너무 날씨 여름 같고 더워서 이거 아이스크림 호떡 사서 먹었어요. 해변은 벌써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백사장을 거닐며 바닷속에 발을 담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터보트는 탁 트인 앞바다를 시원하게 내달리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바닷가에서 시장 우리 1시간 잘 시간 가졌어요. 날씨 더우니까 바다 오니까 좋죠. 예, 좋죠. 엄청 좋죠. 물에 막 뛰어들어가고 싶은 생각 막 엄청나요.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1.7도까지 올라가는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26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강릉과 속초는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27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오늘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철원 전방부대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찾아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강원 지역 연석회의는 황 대표의 5.18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에게 물을 뿌리며 항의했습니다.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배제하면서 지역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오늘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상업주의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언론이 만든 뉴스는 물론 최초 보도와 특종 보도를 검색해서 찾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사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0대 공중보건의가 70대 노인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오후 4시 20분쯤 원주시 보건소 2층에서 공중보건의 A씨가 자신이 처방한 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할머니를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해당 공중보건의를 상대로 주의 조치했으며 사건 직후 노인에게 사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등이 주최한 2019 세계 부부의 날 국회 기념식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내외가 올해 시장 부부상에 선정됐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과 김문숙 여사는 2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다른 부부애와 부모님 봉양 등 모범적인 부부로 귀감이 됐으며 부부 문화 마인드를 시정 운영에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01년부터 18년째 개최한 원주 부부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의 날 기념 행사로 인정받아 부부 문화 특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원주 얼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얼교육관은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원주 행구동에 연면적 470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교육장과 전시장 등을 갖춰 원주의 역사와 인물, 향토 문화 유산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교육관 개관으로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해 역사, 문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사회적 협동조합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생생마켓이 오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20여 개 협동조합과 10여 개 생생셀러가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문화,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생생마켓을 비롯해 구매 설명회, 사회적 경제조직 현장 견학 등의 사업을 기관별로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귀농, 귀촌에 앞서서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농촌 민박 임대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월구는 관내 농촌 민박과 빈 농촌 주택 등을 활용해 도시민 은퇴자의 농촌 살아보기 임대용 주거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수요 조사를 한 결과 30곳 97개의 객실을 확보했고 앞으로 귀농, 귀촌 희망자와의 연결을 도울 계획입니다. 영월구는 비수기 농촌 민박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귀농 귀촌 희망자들에게는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도내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4,100여 세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다음 달 강릉에 427세대, 7월 원주에 920세대, 춘천에 1,745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에는 강릉 130세대, 속초 650세대, 정선 행복주택 150세대 등 모두 4,179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원주시 안전보안관이 무실동 일원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안전보안관 20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 4대 불법 주정차와 도로 파손 등 위험요소 20여 건이 발굴돼 안전신문고로 신고됐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소관기관으로 통보돼 조치될 예정이며 안전보안관은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년 연속 하락하면서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강원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